보는 문제고 자재마감 통제 등록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화면만 보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재마감 통제 등록 메뉴 가셔서 여기 재고평가 방법 거의 뭐 2회에서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선입선출법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이건 처음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품목 중에서 영업 담당자, 물류 담당자, 영업 담당자, 구매 담당자, 뭐 자재 담당자인가? 이런 것을 품목별로 입력하는 그런 메뉴가 존재합니다. 같이 가볼게요. 기초정보 관리에 있고요. 이제 품목 등록을 지나서 그 밑에 창고 공정 문제는 안 나왔지. 쭉 내려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실적 담당자 등록이라는 메뉴도 있어. 둘 다 담당자란 말이 들어가잖아. 자, 위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이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그냥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업 1부, 영업 2부, 구매 1부, 구매 2부라고 하는 부서 이름이 들어갔고, 거기에 담당자의 코드가 어떤 부서 코드를 넣는 것처럼 되어 있어. 여기는 원하는 답이 아니야. 구매, 판매 영업 이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류 실적 담당자 등록이라는 메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탭이 2개 존재하는데, 하나는 거래처 탭과 품목 탭이 있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품목별로 아마 나왔지? 어디 봅시다. 자, 영업 담당자가 다른 품목을 고르시라. 그래서 품명 기준으로 담당자들을 이렇게 등록한 요 화면, 요 탭이 적정한 답으로 보입니다. 거래처 탭에서는 거래처가 앞에 나오고 그 거래처의 담당자를 등록하는 그런 탭이니까 문제의 답을 구하려면 이 품목 탭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조회하면 품목이 나오고 이제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21-1030600의 프론트 포크의 영업 담당자는 영업 일부. 아까 좀 전에 봤던 요거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에서 봤던 놈들이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 사원이 아니라 부서로 담당자를 배정한 거네. 이 물품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에서 구매를 책임져라.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부서로 많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1060-950 보기 2번 1060-950이 휠 리어 1060 여기 있다. 이것도 영업 담당자가 영업 일부 일단 같습니다. 프론트 포크하고 3번 프레임 알루미늄 요거네. 요거 영업 2부로 되어 있어. 일단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 4번도 한번 찾아보시면 영업 일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만만한 품목 등록 메뉴에서 해당되는 거 하나씩 조달 구분이 구매냐, 품목구는 뭘로 되어 있느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에 한번 봤었어. 품목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 오더 코스트 탭에 존재합니다. 또 실제 원가도 보기 4번의 실제 원가도 여기 오더 코스트 탭에 존재합니다. 뭐 그냥 맞춰보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4번 가겠습니다. 본사에서 11월 품목에 대한 판매 계획 입력했대. 판매 계획 우리 딱 2가지 봤었죠. 문제에 거래처가 등장하면 고객별 가로 열고 고객별 상세라고 하는 메뉴로 가고 거래처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면 그냥 판매 계획 등록 메뉴에서 한다. 지금 요 메뉴 문제에서는 거래처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메뉴에서
두 가지 메뉴, 영업관리,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메뉴 중에 첫 번째, 거래처가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내 같은 문제네. 수정계획 수량이 기초계획 수량에 비해 더 많은, 가장 많은이네 또. 수정계획 수량이 수정계획 수량과 기초계획 수량을 비교해서 차이가 수정계획 수량이 더 많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달이 뭐였다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서 어디 봅시다. 22년 11월 거 보겠습니다. 22년 11월 거 조회하시고 비교할 때는 수정계획 대회에서 비교했었죠. 조회를 눌러봅니다. 자, 일반 자전거 먼저. 자, 수정계획이 더 많습니다. 70 차이 납니다. 유아용 자전거 20 더 많으니까 일반 자전거가 승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의 뒤에 P 그레이 화이트 붙은 것은 같습니다. 탈락이고요. 산악 자전거는 60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일반 자전거가 승리했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차이가 큰 것을 고르는 문제. 5번 갑니다. 자, 문제에서 또 메뉴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본사는 견적 요청일로부터 최소한 10일의 납기 기간을 갖는다. 이것도 두 번, 세 번째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요청되어 짧은 납부 기간으로 등록된 견적 번호를 고르시오. 자, 견적으로 등록된 것 중에 견적 일자와 납품 일자 사이를 비교해서 가장 근접한, 그게 긴급으로 요청됐다라고 이 출제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요청되어 짧은 납기 기간, 견적 받은 날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견적 등록하겠습니다. 자, 견적 등록하시면 날짜가 2022년 11월 1일. 하나씩 찍으면 견적 일자가 다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 4건이 다 1일이네. 그 다음에 납기일이 요 아래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상사 건은 1일과 5일이니까 4일 차이 나고요. 두 번째 거 하나상사가 이겼습니다. 11일 차이 나니까. 세 번째 한라상사 이건 3일 차이 났으니까 한라상사가 이겼습니다. 3일 차이로 3일 차이 1등입니다. 지금 유림산업도 14일 차이 났죠. 15일, 14일. 따라서 답은 한라상사가 가장 긴급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답이 1번이야? 1번 4일이고 내가 선생님 착각했다. 난 1일과 4일인 줄 알았는데 14일인데 하나상사가 제일, 한라상사도 13일 차이 나니까 날짜를 착각했어요. 하나상사가 4일 차이로 제일 긴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견적건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6번 가겠습니다. 지금 6회 하고 있습니다. 6회. 자, 견적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 등록한 것을 내역을 보자는 게 아니라 견적을 등록한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러와서 등록한 주문번호를 고르시래. 잘 문맥을 확인해야 돼. 내가 조회해야 되는 것은 주문번호야. 주문 등록한 것을 고르는데 그 중에서 견적을 등록했던 것을 불러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어. 견적 적용한 걸 불러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어? 그냥 바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거든. 자, 주문번호
주문 내역은 수주 등록에 있습니다. 수주 등록하겠습니다. 수주 등록을 입력할 때 그 전 메뉴인 이 견적 등록에서 등록한 것을 불러오려면 이 오른쪽 위에 이걸 조회해서 불러오면 그것을 선택하고 수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것을 즉 지금 등록한 것들의 내역, 이력 정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력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일단 주문 기간을 조회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주문한 것 중에 또 4건 나왔네요. 하나씩 클릭하시다 보면 이 아래쪽에 가서 오른쪽 이력 정보, 이 수주 등록권의 역사, 아니 과거와 미래를 여기서 이력 정보에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뜬다는 것은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한 것도 없고, 뭐 출고 처리를 했다거나 매출 마감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 전에 견적 등록을 했다거나 한 과거도 없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는 그냥 바로 수주 등록을 이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고 끝이란 얘기고요. 자, 세림 와이어권, 요 견적권 볼게. 요 수주권 오른쪽 클릭하고 이력 정보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수주 등록만 여기서 직접 입력한 그런 내용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영동바이크도 이력 정보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유림산업을 보면 이력 정보에서 자, 이렇게 뜨죠. 여기에 보면 이전 프로그레스가 즉 이 현재 수주 등록의 그 전에 했던 게 뭐냐? 견적 등록을 했다. 언제? 11월 1일 날 몇 개를 수량 5개를 견적 등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수주 등록은 요 뒤에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 수주 등록 이후에 한 게 있냐? 없다. 업무 처리를 한 게 없다라고 이후 프로그레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 적용 기능을 이용해서 불러와서 했던 건 요 견적 등록이 보여지는 요 네 번째가 해당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출고 기간, 출고 창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고요. 이 아래 문구에서는 부적합 장소에서 출고된 품목. 여기도 출고 나오니까 전부 다 출고 등록이라고, 출고 처리라고 하는 그런 메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나열되어 있어. 출고 처리됐는데 어떤 품목인지는 알 수 없지. 밑에 보기 4개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그 출고된 품목이 부적합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출고된 것이 있는지를 고르라는 문제야. 출고 처리를 가서 출고 처리된 장소를 확인하고 그 장소가 부적합한 곳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량품이 들어있었던 그런 장소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고 처리 가시고요. 이것도 2번 이상은 나왔어. 우리 같이 풀었던 문제야. 자, 2022년 11월부터 5일 사이에 제품 창고, 그래서 조회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서 품목이 맞네. 자, 한라상사의 주문에 의해서 출고 처리했던 건이 보이고 있는데 품목을 하나씩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 여기만 봐서는 이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 같으면 뭐 각자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씩 클릭해서 요놈 제품 장소, 지금 장소가 부적합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부적합인 장소야. 창구가 아니라. 그래서 얘 거 제품 장소, 두 번째 거 검사 장소, 세 번째 거 대기 장소, 네 번째 거 제품 장소. 이런 것들을 써놓고 물론 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는데 괜히 건방 떨지 마시고, 자 이제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했던 메뉴에 가서 이 리스트에 금방 적었던 그 장소들이 부적합하냐, 적합이지 부적합이든 여기 나와 있어. 적합 여부에 여기. 자,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있었던 진짜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자, 프론트 포크 제품 장소죠. 제품 장소는 제품 창고 밑에 있겠지. 추측컨대 있네 진짜. 여기 적합입니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뭐 이것이 아니죠. 다시 두 번째 거 프레임 넛 검사 장소가 어디 있을까? 검사 장소 여기 있네. 검사 장소 여기 있네. 이건 부적합. 아이고 다행히 빨리 나왔습니다. 자, 검사 장소가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프레임 넛 2번이 되겠네. 프레임 넛을 가리키는 요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서 답을 고르셔야 되고요. 이 아래 것도 한번 맞춰보면 내가 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시간이 있을 때 하셔야 되겠죠. 시간 40분을 잘 마감해서 안배해서 물류는 뭐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을 쫓겨서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친구들 시험 볼 때 보면.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또 출고네. 출고 처리 메뉴에서 주문 적용 기능을 통하여 출고 처리하는데 주문 받았던 걸 불러와서, 그런 뜻이야. 불러와서 22년 11월 6일 주문번호를 적용하려고 한다. 주문 받았던 내역 중에 요런 게 있나 봐. 요것을 불러와서 출고 처리하려고 한대. 하지만 이 문제도 처음 나오는 문제야.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주문 적용 내역에 이 주문 적용 기능을 통해서 조회한 결과 중에 유아용 자전거가 빠져 있나 봐. 유아용 자전거가 조회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고르시오. 이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1번, 2번, 4번, 3번, 4번을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 자체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우선 이해하면 그 뒤는 실제 메뉴를 눌러가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기대인데 좀 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풀을 줄 알아야지. 자, 출고 처리 메뉴에서 주문 적용 기능을 통하여 라고 하는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거랑 같습니다. 주문 내역 중 전적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했던 요 6번 문제랑 맥을 같이 합니다. 메뉴만 다를 뿐이지. 전 거 불러와서 했던 하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출고 처리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서 하나씩 문장을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출고가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10날. 그 다음에 제품 창구가 이렇게 필수죠. 자, 이제 탭을 선택해야 되는데 주문 적용 기능을 통하여 라고 하는 문구 때문에 예외 출고는 탈락이 되는 거죠. 여기 예외 출고는 그 전에 이 수주 등록 없이 주문 적용이란 수주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등록하는 거 없이 출고 처리할 때 쓰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탈락이고요. 따라서 두 번째 주문 출고 탭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문 적용 기능을 통하여 라고 하는 문구에서 얻으셔야 되고요. 조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주문 적용 단추를 누르는 게 주문 적용 기능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조회해 볼게요. 뭘 조회하냐? 이걸 조회하라는 뜻이야. 요걸 조회하라는 뜻입니다. 2022년 11월 6일 날 주문번호 땡땡땡 5번을 조회하겠습니다. 날짜만 치면 됩니다. 주문일 2022년 11월 6일 2022년 11월 6일 요 사이에 있었던 주문번호 일단 이게 조회 누를게. 사실 이제 여러 개 엄청나게 출제위원이 많이 넣어놨다 그러면 요 오른쪽 위에 주문번호까지 검색어를 넣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 시험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바로 조회하면 되고요. 자, 주문번호 끝자리 5번이 2개 나왔네. 2개 나왔어. 하나는 배터리를 주문받은 거고 또 하나는 일반 자전거를 주문받은 내역이 조회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유아용 자전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금방 리스트에. 근데 유아용 자전거가 조회되지 않는다. 즉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를 나보고 해결하라는 얘기야. 자,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돼. 자, 출고 검사를 한 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고 검사란 메뉴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출고 검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존재하는데 이 출고 검사 등록이란 메뉴를 거쳐야 되는 것은 수주 등록할 때 검사를 하고 출고시킬 것인가 그냥 출고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주 등록에서 수주 등록에서 주문 받은 게 11월 6일이잖아. 11월 6일로 조회합니다. 여기에 가면 유아용 자전거의 리스트가 나와야 돼. 주문 내역은 있을 테니까 여기에 없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수주 받은 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11월 6일 날 0005번으로 주문번호인 이렇게 유아용 자전거가 존재하죠. 배터리 일반 자전거는 아까 조회가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유아용 자전거는 수주 등록에서 등록한 건데 출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없어진 거야. 그 이유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맨 끝에 가면 요 놈은 무검사야. 다른 것도 다 무검사잖아. 무검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출고 검사 등록이 필수가 아니야. 출고 검사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검사였으면 이게 무검사가 아니라 검사였으면 반드시 출고 검사 등록을 해야지 출고 처리가 가능하니까 1번이 맞을 수 있겠지. 그러나 무검사이기 때문에 출고 검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또 하는 게 이상해. 뜯지도 않을 거고 무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다. 옳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주 마감 처리가 되어 출고 등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자, 수주 마감 메뉴 한 번도 안 봤지? 요 메뉴입니다. 수주 마감 처리라고 하는 메뉴가 수주 마감이고요. 한 번 언급을 선생님이 했었는데 수주 등록을 한 이후에 더 이상 판매가 진행되지 않는 게 있다면 이 수주 마감 처리 메뉴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뭐 했는지 보자. 여기서 처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버리면 더 이상 수주 등록했던 내역이
조회가 안 돼. 주문을 받았는데 그 고객이 더 이상 나는 안 사겠습니다 라고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는 게 있어. 어떤 이유였는지 하는 게 있겠지. 자, 그런 경우는 여기 와서 마감 처리를 하는 게 업무가 깔끔해지게 되고 내가 헷갈리지 않게 될 거란 얘기지.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수주 마감 처리에서 마감을 시킨 거야. 여기서 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마감되지 않고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건가? 요건가? 주문 번호가 5번으로 끝나는 거지. 일반 자전거고 어디? 요거네, 요거. 주문 번호가 S021055로 끝나고 11월 6일 날 주문했었던 수주 등록했었던 유아용 자전거 5대. 요 놈을 마감시켜 버렸어. 마감시켜 버렸으니까 출고 처리에서는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요 밑에 마감 사유도 나오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마감을 했는데 그 마감한 사유로 옳지 않는 걸 골라라. 요 아래에 존재합니다. 고객이 단순 변심했다 이거지. 그래서 마감 처리해버렸다. 더 이상 진행할 판매건이 아니라서. 자, 그다음 3번, 4번도 설명을 할게. 자, 출고번호 이것에 모두 등록되어 잔량이 없다. 자, 출고번호에 이미 출고 처리를 해버렸다는 뜻이야. 이미 출고 처리를 했어. 근데 그 출고번호가 IS0002의 유아용 자전거를 이미 출고 처리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조회하지 않는다. 이미 했으니까 조회가 안 되는 건 당연하지. 그것도 조회해보면 압니다. 자, 출고 처리에 이미 했다니까 출고 처리에서 그 조회가 돼야 돼. 며칠 날 했다고? 며칠 안 나오지. 자, 이럴 때는 날짜를 길게 잡아요. 2000 출고 번호를 모르니까 그 날짜를 안 알려줬으니까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여기 출고 번호가 있어. 여기다가 쳐보는 거야. IS 다 안 쳐도 됩니다. 앞대가리만 좀 몇 자 쳐보면 됩니다. 221100 쳐보겠습니다. 야, 2번 나왔네. 이렇게 11월 7일 날 출고 처리하긴 했는데 출고 처리했던 것이 유아용 자전거가 아니야. 배터리였어. 그래서 보기 3번의 문제처럼 출고 처리를 이미 해서 잔량이 없다는 말은 틀렸지. 유아용 자전거는 출고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4번에 출고 예정일이 11월 9일이므로 11월 10날 출고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럴싸하지. 그러나 예정일은 예정일 뿐이야. 그냥 임시로 넣어놓은 날짜이고 고객한테 약속을 좀 안 지켰을 뿐이지. 그래서 그 뒤에 날짜에 출고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뻥입니다. 답이 그래서 2번. 하나씩 눌러보고 확인을 하시고 좀 어렵다 싶으면 버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맞춰야 되겠지. 조금 변형해서 나온다면 본인이 선택하시고 9번 가겠습니다. 요 기간 동안 출고 등록되지 않은 창고 장소. 이것도 처음 나오는 문제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동안 아마 요 회를 시험 보고 나왔다면 아이고 어려워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러나 합격을 못한다? 그 정도는 아니야.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고 연습을 하고 갔다면 아는 문제만 맞췄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돼요. 자, 출고 등록되어
등록되지 않은 창고 장소. 선생님 풀어보니까 이 문구가 어려워. 출고 등록되지 않은 창고라고 한다면 창고가 여기 창고 공정 등록, 이 등록에 여기에 등록 안 된 걸 고르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니야. 출제위원이 조금 국어 실력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요 기간 동안 우리 회사에 있는 창고 중에서 물건이 나가지 않는 창고가 여러 개 있는데, 나간 창고도 있고 안 나간 창고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창고에서는 판매가 돼서 거기 보관되어 있던 물품이 출고됐을 것이고, 어떤 창고에서 안 나갔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골라내라는 문제. 그 중에서 아무 재고의 변화가 없이 출고가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나가지 않은 그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영업관리에 가시면 영업 현황이 나옵니다. 영업 현황에 출고 현황이라는 메뉴가 적합하답니다. 출고 현황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이런 케이스를 적응해야 되는 거야. 아마 문제가 또 나온다면 똑같은 문구로 나올 거야. 똑같은 문구로. 자, 일단 출고 등록하지 않은, 출고된 적이 없는 창고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출고 기간이 11월 1일부터 사업장이 없으니까 사업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2022-1111 2022 요 기간 동안에 관리 구분별 아니지. 뭘 고르든 상관이 없겠구나. 뭐 일자별을 고르든 요 기간 동안에 있는 창고의 리스트가 보이니까 위에 정렬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날짜만 넣어서 조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 그 건이 어떤 건인지 상관없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출고가 된 적이 있는 창고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해볼게. 1번에 상품 창고, 상품 장소 출고된 적이 있고요. 2번에 상품 창고, 상품 접재 장소도 출고된 적이 있고요. 출고 내역이 여기 출고 수량들만 다 보이지 이렇게 출고 수량이 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품 창고, 제품 장소 찾아봐도 없네요. 없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제품 창고, 제품 장소는 요 기간 동안에 그 제품 창고, 제품 장소에서 물건이 나간 적이 없으니까 리스트에 안 나온다. 출고 현황 메뉴였습니다. 출고 수량도 품목별로 몇 개씩 나갔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합계액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 고객별로도 물어볼 수 있겠고, 여러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겠네. 출고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 여기서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메뉴도 많지만. 자, 10번 가겠습니다. 매출 마감 메뉴에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바로 가겠습니다. 매출 메뉴. 문제에서 시키니까 그냥 가야지. 매출 마감 국내 거래 갈게요. 매출 마감 국내 거래에서 문제에서 메뉴를 알려주는데 못 찾아서 시간 걸리면 그만큼 연습이 안 된 거야. 자, 22년 조회하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게. 1번 숫자 1로 끝나는 세림 와이어 건의 마감 수량은 수정할 수 있다 없다는 전부 다 더블 클릭 해보면 된다고 그랬지. 더블 클릭. 꿈쩍도 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는 게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이제 날짜 더블 클릭 커서가 들어가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번 과세 구분은 과세 구분이 과세 구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더블 클릭도 변화가 없습니다. 4번 세무 구분이 여기 있지?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1번만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채권. 자, 요것들 나오는 채권. 조회 조건이 요것들이 나오는 채권 관련된 메뉴. 자, 이거 다섯 번 이상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이. 자, 여기 있습니다. 미수채권 집계 가겠습니다. 채권이란 글씨만 가지고 찾아온 거야, 이렇게. 채권인데 구매자재 관리에서 막 찾고 있으면 그것도 좀 답답할 노릇이야. 채권은 영업이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다시 미수채권 집계에 가시고 조건이 많으니까 하나씩 다 빠짐없이 넣으시면 됩니다. 본사의 22년 국내 출고 기준의 발생 기준으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채권 금액이 가장 큰 고객이니까 고객 탭에서 조회하십니다. 자, 채권의 금액이 11월에 발생된이잖아. 그래서 당기 발생 금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야 11월에 요 문구 때문에 11월에 발생된 채권 요 문구를 근거로 해서 당기 발생 금액만 보시고 제일 큰 거 한라가 되겠습니다. 한라 310만 4,860원. 자, 12번 갈게요. 자, 주객 내역 이것도 새로 나온 문제네. 22년 11월에 세워진 주계획 내역에서 주계획 작성을 하잖아. 자, 그 내역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실제로 한 건 소요량 분석을 하였다는 얘기야. 소요량 분석 메뉴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구매관리 밑에 있고요. 주계획 작성 요건 많이 봤지. 그 밑에 소요량 전개를 6회 본 공부한 동안 처음 나온 거야. 소요량 전개 눌러보겠습니다. 소요량 전개는 내가 어떤 제품을 납품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를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품들을 언제 구매 주문을 해야지 내가 정확한 납기까지, 고객한테 약속한 납기까지 물건을 만들어서 배달이 가능할지를 지가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메뉴가 소요량 전개 MRP가 되겠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상으로는 되게 어렵고 중요한 내용인데 생산에서도 중요하죠. 물류에서는 언급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생산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건 여기서 이제 단순히 조회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물류에서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말릴 수는 없고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량 전개에서 계획 기간이 단순히 계획자는 이 아래에 있어. 이 아래에 있고요. 현재 전개 구분도 이 아래에 있잖아. 근데 막혀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조회 조건바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조회를 합니다. 사업장만 그냥 넣어 있는 상태로 조회를 하면 비로소 거기에서 그때부터 이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입력하라고 나오긴 나왔으나 바로 조회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굳이 건들면 안 된다는 거지. 건들면 변형될 수 있어. 다른 걸 건들어서. 이 상태로 그냥 답을 보고요. 자, 혹시 이게 안 나온다 할 때 방법은 알려줄게. 자, 어디 보겠습니다. 자, 소위랑 분석을 했다. 예정 발주일이, 자, 이 예정 발주일과 예정 수량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요 MRP야. 당신이 이 품목이 어떤 생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 품목들이 요만큼 필요합니다. 원재료로서 필요한데 이것들을 약속을 11월 11일까지 뭔가 완성을 시키려고 한다면 11월 9일 날은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정 발주일이 가장 빠른 거. 11월 5일 날이 제일 빠르죠. 요게 아마 오래 걸리는 모양입니다. 뭐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배달 오는 게 리드 타임이 길어서 상품이니까 아마 리드 타임일 상황이 맞겠네. 답은 일단 11월 5일로 유아용 자전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정 발주일이 가장 빠른 품목, 빠르다, 제일 먼저 온 날짜. 이것 때문에 또 헷갈려가지고, 빠른 게 뭐죠? 라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빠른 게, 순간 헷갈릴 수도 있어. 제일 먼저 제일 앞날을 얘기합니다. 먼저 온 날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풀었던 문제라. 품목 등록 후 주거래처와 청구 등록의 주거래처가 서로 다른 품목 고르는 문제. 청구 등록 내역에서 이거 그냥 가서 고르시면 알겠습니다. 청구 등록 메뉴에서 조회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품목 상세 등록 가서 했던 거 있지? 그겁니다. 2022년 조회를 하고 나면 여기 청구 등록에 등록된 각 품목의 주거래처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이 거래처들과 품목 등록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품목 등록에서 등록해 놨던 주거래처가 서로 다른 거. 첫 번째에서 나왔죠. 제일물산, 형광램프. 두 개가 다릅니다. 답이 1번 프론트 포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메뉴 14번 가겠습니다. 자, 고객의 주문에 의해 등록된 이번 해는 어려웠던 것 같아. 자꾸 만만한 문제보다는 조금 꼬아놓은 문제들이 더 많았어. 고객의 주문에 의해 등록된 발주번호. 지금 이런 류의 문제가 이 문제 합쳐 3문제째야. 자, 주문에 의해 등록된 여기는 발주 등록을 가겠습니다. 발주 번호니까 발주 등록. 어디 볼게. 자, 이 발주 등록을 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뭘 불러와서 했냐를 물어보고 있어. 근데 문제에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주문은 수주 등록이거든. 수주 등록이야. 고객의 주문은. 자, 일단 조회를 하고 나서 지금 등록된 발주 등록건 중에 과거를 짚어보면 돼. 과거를. 그 과거에 수주 등록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력 정보를 가라는 얘기입니다. 많기도 하다. 네 개 나와야지 참. 자, 아랫단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이력 정보를 눌러줍니다. 자, 그랬더니 애프터 이후는 있어. 입고 처리를 근거는 있지만 이전이 없지. 이전이 고객의 주문에 의해 등록된 거니까 그 과거를 봐야 돼. 자, 하나상더 탈락. 제일물산 이력 정보 보겠습니다. 청구 등록이네. 청구 등록도 탈락입니다.
수주 등록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수주 등록이 세 번째 있는 세림 와이어는 수주 등록을 하고 나서 입고 처리를 했어. 따라서 수주 등록을 근거로 이걸 적용해서 입고 처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아니 미쳤어. 이유지. 수주 등록을 하고 나서 발주 등록을 했다는 얘기지. 이전이 수주 등록이니까 이렇게 발주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고 처리까지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세림 와이어 숫자 3으로 끝나는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자, 발주 내역을 활용하고, 자, 얘네 계속 같은 문제를 내네. 발주 내역을 활용해서, 즉, 발주 내역을 불러와서 입고 처리를 하려고 한데, 발주 내역 중 품목별 발주 잔량이 가장 많은 품목. 자, 첫 번째 문구부터 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